오늘도 잠이 안 와. 지난주 새벽 3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 생각입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옆집 김 여사는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왜 저렇게 건강해 보이지? 그때 남편 말을 들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결국 잠을 못 자고 다음 날도 피곤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원 검사도 괜찮았고 옆집 김 여사와 비교할 필요도 없었고 과거 일을 후회해도 바뀌는 건 없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를 괴롭히는 건 현실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다가 아침이 되는 경험. 별것 아닌 일인데 계속 생각하다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 분명 하루 종일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우울한 경험.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우리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생각 때문이에요. 사람의 뇌는 하루에 6만 개가 넘는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중 80%가 어제와 똑같은 생각이고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매일 비슷한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생각들이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현재의 마음만 무겁게 만들 뿐이죠. 얼마 전에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하루 종일 걱정만 하다가 하루가 끝나요. 그분을 보니까 정말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실제로는 자식들도 잘 살고 있고 건강도 나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걱정하는 습관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으신 거예요. 반대로 비슷한 상황인데도 마음이 평온하신 분도 계세요. 별일 없으면 다행이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해결하지 뭐 하시면서 여유로우신 분들이요. 같은 현실인데도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난달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손녀가 시험을 못 봤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건 아닐까? 요즘 애들은 경쟁이 치열한데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나중에 대학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손녀를 만나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감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였어요. 다음 시험에서는 평소대로 잘 봤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며칠 동안 괴로워한 건 현실 때문이 아니라 내 상상 때문이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현실 자체보다는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있고 평화로울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반복성이에요. 같은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똑같은 내용을 계속 재생하는 거죠.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끝없이 반복해요. 두 번째는 부정성이에요.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들이에요.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잘 될 거야 보다는 안 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더 자주 떠오르죠. 세 번째는 비현실성이에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일들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생각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혹시 저런 일이 일어나면 하면서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내죠. 네 번째는 무력감이에요. 이런 생각들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에너지만 소모하고 마음만 무겁게 만들어요. 생각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게 되거든요. 며칠 전에 상담소에서 만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루 종일 생각만 해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그런데 생각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걱정만 더 커져요. 이분처럼 생각의 늪에 빠지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생각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같은 걱정을 반복하거나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후회하거나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생각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생각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나요? 이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이 생각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나요? 대부분 아니오일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생각을 계속하는 걸까요?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길을 걸을 때 의식하지 않아도 발이 저절로 나가는 것처럼요. 하지만 습관이라는 건 바꿀 수 있어요.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처럼 생각 습관도 바꿀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이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 하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면 다른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픈 데가 늘어날 텐데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때 잠깐 내가 지금 도움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봤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왔잖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기분이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노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온 세상이 평화롭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같은 상황이라도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생각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생각들이 정말 현실인가요? 그 생각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그 생각들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나요?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굳어진 생각 습관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라면 다른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걱정되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후회돼 대신 배운 게 있으니까 다행이야. 불안해 대신 지금 이 순간은 괜찮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해 보세요.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세상은 그대로여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를 괴롭히는 구체적인 생각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습관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 생각을 조금 더 의식해서 살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옆집 방 여사는 참 복이 많아. 지난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분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박 여사는 자식들이 모두 잘 되었고 손자들도 명문대에 다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하시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상황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박 여사는 정말 다 가진 것 같네.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집에 와서도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평소에는 만족하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박 여사가 실제로는 큰 병을 앓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겉으로는 밝게 지내시지만 혼자서 많이 힘드실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본 건 박 여사의 일부일 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부만 보고 내 인생 전체를 비교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TV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경험. 동창회에서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서 위축되는 경험. SNS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경험. 이런 순간들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판단할 때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비교가 대부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상향 비교라고 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할 때는 더욱 그래요. 비교하는 순간 내가 가진 것들은 보이지 않고 없는 것들만 보이게 돼요. 얼마 전에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버릇이 생겼을까?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 친구가 좋은 옷을 입으면 부러웠고, 이웃이 좋은 집에 살면 부러웠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가진 것도 충분히 좋았던 것 같아. 정말 공감이 됐어요. 비교하는 순간에는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부족함만 느끼게 되죠. 비교의 가장 큰 문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낫다고 해도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 또 비교하게 되고 또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제가 젊었을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직장 동료 중에 정말 능력 있는 분이 계셨거든요. 일도 잘하시고 인기도 많으시고 승진도 빠르게 하시고 저는 그분과 비교하면서 항상 위축감을 느꼈어요.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못할까? 나는 언제쯤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다가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에는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의 길을 걸어왔더라고요.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맹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르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각자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비교하는 습관은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 때문이에요. 옆집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친구는 부모 말을 잘 듣는데 너는 왜 안 듣니?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에요. 내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진짜 자존감을 키울 수 없어요. 세 번째 이유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그 사람의 속사정이나 어려움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이유는 미디어의 영향이에요. TV나 인터넷에서는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만 보여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나름의 어려움과 고민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난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와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정말 부러웠거든요. 집도 좋고 자식들도 잘 되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참 좋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친구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건강상 문제도 있고 가족 간의 갈등도 있고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건 당연하다는 것을, 그리고 비교라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를요. 그럼 비교하는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세요. 건강, 가족, 친구, 경험, 지혜.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감사일기 쓰기.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 내 기준 세우기.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과정에 집중하기. 결과만 보고 비교하지 말고 과정을 봐주세요. 그 사람이 그 결과를 얻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러면 함부로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다섯 번째, 응원하는 마음 갖기. 비교하고 질투하는 대신 응원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저분도 참 잘 사시네, 저분도 나름의 노력이 있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비교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나만의 성공 정의하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성공 기준을 만들어 보세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 가족과의 화목, 건강한 하루, 이런 것들이 진짜 성공일 수도 있어요. 저는 요즘 이런 연습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저분은 저분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고 있구나. 저분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거야. 나도 내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군자다.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비교하지 말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비교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만 아프게 하고 에너지만 빼앗아갈 뿐이에요.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내 삶을 발전시키는 데 쓰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도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마음이 들 때 잠깐 하고 멈춰 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세어 보세요.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실 거예요. 비교는 그만하고 나답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다운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생각 습관인 과거에 매달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후회와 원망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며 보내세요. 그때 남편 말을 들었더라면. 지난주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40년 전 남편이 땅을 사자고 했는데 반대했다가 지금 그 땅값이 몇 배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 얼굴에 깊은 한이 서려 있더라고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일을 후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왜 아직도 그 일로 자신을 괴롭히고 계실까? 여러분도 이런 후회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좀 더 노력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가끔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저도 그런 후회가 하나 있어요. 젊었을 때 아이들에게 너무 엄격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좀 더 따뜻하게 대했더라면, 아이들 말을 더 들어줬더라면, 놀아달라고 할 때 더 많이 놀아줬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아파와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런 후회들이 저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아이들과의 관계를 더 어색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엄마가 예전에 미안했어 하고 자꾸 사과하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반추사고라고 부른다고 해요.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반추사고가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계속 되새기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얼마 전에 상담소에서 만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20년 전에 사업을 잘못 선택해서 망했어요. 그 일을 지금도 후회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때 생각이 나요. 만약 다른 사업을 했다면, 만약 그때 그만뒀다면,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지금 할 일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20년이나 지난 일인데 아직도 그 일에 매여서 지금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 매달리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를 후회하느라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도 문제예요.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거든요.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생각하니까 무력감만 커지는 거예요.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며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뿐이거든요. 그런데 왜 과거에 매달리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 때문이에요. 내가 완벽하게 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실수나 잘못된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통제욕 때문이에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세 번째 이유는 자책감 때문이에요. 잘못된 결과에 대해 자신을 탓하는 거예요.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일이 다 내 탓은 아니에요. 상황과 운, 다른 사람들의 선택도 영향을 주거든요. 네 번째 이유는 의미 찾기 때문이에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면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일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매달리는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과거는 배움의 자료로만 활용하기. 과거의 경험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배우고 그 다음에는 놓아주세요. 아, 이런 실수는 다시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교훈을 얻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계속 후회할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당시 상황 인정하기.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했을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정보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때만의 상황과 정보가 있었거든요. 세 번째, 용서하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완벽하지 않은 것, 실수한 것,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용서하세요. 그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네 번째, 현재에 집중하기. 과거를 생각하는 시간을 현재에 투자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 지금 느낄 수 있는 감정에 집중하세요. 다섯 번째, 감사 찾기.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었던 경험도 나를 성장시켰고 지혜를 주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감사할 일이기도 해요. 여섯 번째, 새로운 계획 세우기.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에 미래를 계획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저는 요즘 이런 연습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대한 후회가 떠오르면 이렇게 말해봐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어.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지금을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장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은 항상 앞으로 흘러간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항상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해요. 과거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가져온 후회를 하루아침에 버리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달라질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는 시간을 점점 줄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지난달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예전에 했던 실수가 생각나서 마음이 무거워졌는데 그때 손녀가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신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순간 과거 생각은 싹 사라지고 손녀와의 현재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 시간을 다시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과거의 후회에 시간을 쓰지 말고 현재의 행복에 시간을 쓰세요. 과거의 실수를 되새기지 말고 현재의 가능성을 바라보세요. 과거에 대한 원망을 버리고 현재에 대한 감사를 키우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생각 습관인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보내세요.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지난주 건강검진을 받기 전날 밤 잠들지 못하고 계속 떠올린 생각입니다. 사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고 몸 상태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정기검진이었는데도 갑자기 온갖 안 좋은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만약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 어떡하지? 수술을 해야 하면 어떡하지?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할까?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1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결국 잠을 설치고 다음날 피곤한 상태로 병원에 갔죠. 그런데 검사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다행히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하시네요 하고 말씀해 주셨고요. 집에 오는 길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혼자서 밤새 걱정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자주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지를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식이 조금 늦게 들어오면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걱정하는 경험.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큰 병은 아닐까 걱정하는 경험. 경제 뉴스를 보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경험. 이런 걱정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상상하면서 말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파국화 사고라고 부른다고 해요. 작은 문제를 큰 재앙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고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고 방식이 불안과 우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해요. 얼마 전에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걱정이 직업인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걱정할까 하고 걱정거리를 찾게 돼요. 날씨가 추우면 감기 걸릴까 걱정하고 따뜻하면 더위 먹을까 걱정하고 아들이 전화 안 하면 무슨 일 있나 걱정하고 전화하면 무슨 일로 전화했나 걱정하고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웃음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걱정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드실 텐데 말이에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손녀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였는데 그때 정말 많이 걱정했거든요.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지? 취업이 어려우면 어떡하지? 심지어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졸업할 때쯤에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걱정들 중에 현실이 된 건 거의 없더라고요. 손녀는 나름대로 잘 해나가고 있고 제가 걱정했던 최악의 상황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걱정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걱정 때문에 손녀와 함께 있을 때도 편하게 대화하지 못했어요. 자꾸 미래 걱정을 하면서 현재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거죠. 걱정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를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걱정은 현실이 되지 않아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 중에 실제로 일어나는 건 5%도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 95%는 그냥 우리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미리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두면 마음의 준비가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질 뿐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통제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에요. 걱정을 하면 뭔가 대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 때문이에요. 모든 일이 완벽하게 되기를 바라니까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있으면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완벽한 일은 없어요. 네 번째 이유는 과거의 경험 때문이에요. 예전에 안 좋은 일을 겪었던 기억이 있으면 비슷한 상황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와 현재는 다른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걱정하는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걱정이 떠오르면 이 일이 정말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하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확률이 매우 낮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두 번째,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구분하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대비책을 세우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이세요. 걱정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세 번째, 좋은 가능성도 생각해 보기. 나쁜 일만 상상하지 말고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생각해 보세요. 나쁜 상상과 좋은 상상의 확률은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네 번째, 현재에 집중하기. 미래 걱정이 떠오르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느낄 수 있는 감정,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세요. 다섯 번째, 감사 연습하기. 걱정하는 시간에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면 마음이 평해질 거예요. 여섯 번째, 호흡 연습하기. 걱정이 심할 때는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걱정도 줄어들 거예요. 저는 요즘 이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걱정이 떠오르면 잠깐, 이건 정말 일어날 일인가 하고 질문해 봐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하고 생각해 봐요.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현재로 관심을 돌려서 지금 할 일에 집중해요. 이렇게 하니까 걱정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노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을 잘 사는 사람에게는 내일도 좋은 날이다.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면 미래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거든요. 물론 적당한 걱정은 필요해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갈 뿐이에요. 걱정과 준비는 다른 거예요. 준비는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지만 걱정은 그냥 생각만 하는 거거든요. 건강검진을 미리 받아야겠다 하고 예약을 잡는 건 준비예요. 혹시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고 계속 생각만 하는 건 걱정이에요. 준비는 도움이 되지만 걱정은 도움이 안 돼요. 지난주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태풍이 온다는 뉴스를 보고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어요. 정전이 되면 어떡하지, 물이 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런데 걱정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봤어요. 손전등과 양초를 준비하고 물과 음식을 조금 비축해두고 창문 틈새를 점검해 봤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태풍이 지나갔을 때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걱정을 준비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지 말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대처하자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은 줄어들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도해 보세요. 걱정이 떠오르면 이건 정말 일어날 일인가 하고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뭘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없으면 놓아주세요. 그리고 현재로 관심을 돌려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보세요. 미래는 오늘을 잘 사는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올 거예요. 걱정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는데 에너지를 써보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생각, 습관을 종합해서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교 후에 걱정에서 벗어나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는 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를 온전히 느끼며 보내세요. 요즘 마음이 참 편해졌어요. 지난주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분은 늘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에 하루하루가 무거우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과거 일로 후회하지 않으려고 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걱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분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평온해 보이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생각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싶어서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비교, 후회, 걱정. 이 세 가지 생각 습관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혀왔는지 깨달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알겠는데 어떻게 바꿔야 할까?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습관은 분명히 바꿀 수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시작하느냐예요. 먼저 이것부터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어요. 힘든 시대를 견뎌내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이에요. 이제는 마음도 편하게 가져도 될 때가 된 거예요. 비교하고 후회하고 걱정하면서 자신을 괴롭힐 필요 없어요. 이제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 권리가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 번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남과 비교하지 않기만 해봐도 충분해요. 내일은 과거 일로 후회하지 않기만 해봐도 좋고요. 모레는 미래 걱정을 조금 줄여봐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는 거예요. 두 번째, 알아차리기 연습을 하세요. 아, 내가 지금 또 비교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또 후회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또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면 바꿀 수 없거든요. 세 번째, 대체 생각을 준비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다른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저 사람은 좋겠다 대신 나도 나름대로 괜찮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대신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이었어.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대신 지금은 괜찮으니까 감사해.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해 두세요. 네 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관심을 두세요. 지금 마시고 있는 차의 향기, 지금 불고 있는 바람의 느낌, 지금 들리는 새소리나 음악,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를 살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감사 연습을 하세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맛있는 식사를 한 것, 가족과 안부를 나눈 것, 이런 작은 일들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에요. 여섯 번째,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또 잘못된 생각을 했네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하고 격려해 주세요.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이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떤 하루로 만들어 볼까 하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비교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자 하고 다짐해 봐요.
하루 중간중간에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하고 점검해 봐요.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나 하고 돌아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무엇보다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어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마음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지난달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비슷한 나이의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은 늘 불만이 많으셨어요. 요즘 세상이 왜 이래? 젊은 사람들이 버릇없어. 물가는 왜 이렇게 올라? 이런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다른 한 분은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셨어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편해졌지. 젊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네. 비싸긴 하지만 품질은 좋아졌어.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두 분의 표정도 완전히 달랐어요. 불만이 많으신 분은 얼굴이 굳어 있고 피곤해 보이셨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밝고 여유로워 보이셨고요. 생각하는 방식이 얼굴 표정까지 바꾸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표정으로 살고 싶으세요? 굳은 표정으로 살고 싶으세요? 밝은 표정으로 살고 싶으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을 만드는 건 바로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굳어진 생각 습관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리거든요. 가끔은 실패할 수도 있고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 달라질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60점만 해도 충분해요. 예전보다 조금만 덜 비교하고 조금만 덜 후회하고 조금만 덜 걱정해도 큰 변화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 변화를 알아차릴 거예요. 요즘 밝아 보이시네요. 마음이 편해 보이시네요. 뭔가 달라 보이시네요. 이런 말들을 들을 날이 올 거예요. 며칠 전에 손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예전에는 가끔 걱정이 많아 보였는데 지금은 여유로워 보여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노력한 만큼 변화가 있었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그 변화가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라오자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아무리 먼 길이라도 한 걸음씩 걸으면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 습관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씩 조금씩 바꿔가면 됩니다.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가면 돼요. 하지만 멈추지는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럼 반드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인생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습관인 비교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해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번째 습관인 후회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에서 배울 수는 있어요. 그때 실수했구나. 다음에는 더 잘하자 하고 교훈으로 삼으세요. 세 번째 습관인 걱정은 이렇게 바꿔보세요.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미래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이 젊으면 몇 살이든 젊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젊게 만드는 건 바로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비교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어요. 이제는 마음까지 편하게 가져도 될 때예요.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생각을 바꾸면 정말로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평화로운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